자, 오늘 뭐 재밌는 보도가 있었네요. 예, 오늘 보도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이 아니군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좀 날짜 가는 걸 몰라요. 오늘이네요. 오늘 조선일보에서 MB 박근혜 측 총선 공천 3대 원칙 합의. 그러니까 지난 6월 3일 날 박근혜 대표 유럽 갔다 왔죠. 유럽 갔다 와가지고 모처럼 그 회동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둘이 화기애애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웃으면서. 이게 원래 웃을 사이는 아니죠, 두 분이. 원래 치고받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이럴 사이인데 뭐 모처럼 만났는데 모처럼 보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선거져서 기분이 좋았는지 아무튼 만나가지고 공천 원칙을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기존의 친이 친박 비율에 구애받지 않는다. 양 대표가 따로 공천자를 추천하지 않고 처음부터 당 공식기구에서 함께 협의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공천자를 정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당의 고위공직자,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독대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누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양측 실무진 간에 이 같은 합의를 전제로 두 분이 대화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3일 청와대 회동에 앞서 양측 실무진이 의제를 조율하면서 공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후 계파를 넘어 경쟁력 있는 인물을 뽑을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에게 각각 보고를 했고 두 사람은 공천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일단 뭐 청와대도 그렇고요. 박근혜 측도 그렇고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을 하고 있다네요.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다라면은 그건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보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좀 기대했던 상황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국이 좀 흘러가네요. 저는 이제 4.27 재보선 결과가 나오고, 말로 한나라당이 대참패를 했죠. 대참패를 하고, 뭐, 그걸 다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다. 이거는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 선거 후 폭풍에 휘말리면서 한나라당이, 이 어떤 갈등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선거 직후에는 이제 어떤 갈등 구조가 불거졌어요. 뭐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황우여 지금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고 친박계로의 쏠림 현상 이런 게 나타나면서 무게 중심이 친이에서 친박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그 당청 간의 갈등, 서로 이제 책임 떠넘기기죠. 원래 망하는 집안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망하는 집안이 서로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당연히 서로 이제 떠넘기기 하다가 감정 상하고, 그래서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이제 분당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저는 뭐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뭐 분당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봤는데 일단 분당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 뭐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1위는 하고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그 1위가 안정적 1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30% 정도. 40%를 넘은 적이 별로 없죠, 지지율이. 30% 안팎에, 이런 지지율, 이율이 계속, 이번에 또 화면이 잘 안 나와가지고, 새로 고침을 했더니 또 그게 나오네요. 판 튀는 거.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지지율이 30%를 벗어나지 못하는, 뭐 30% 가지고는 하늘이 들쩍나도 대통령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30%를 대통령 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노태우 씨. 얼마 전에 뭐, 귀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귀에 바늘이 들어갔나요? 하여튼 뭐, 고생을 하셨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36%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근데 뭐 이건 어부지리가 강했습니다. 그때 뭐 사자피스론 뭐 이래가지고 양김 삼김 씨가 분열을 하고 뭐 이러면서 어부지리를 노태우 진영 뭐 물론 부정선거나 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 뭐 어부지리가 컸다라는 건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36% 당선이 된 적은 있는데 그 외에는 36% 30%가 돼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45% 정도, 그러니까 45% 이상은 지금 득표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과반수를 넘으면 50%가 돼야 되는데 뭐 이제 뭐 여러저러 또 이상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허경영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부심으로 뭐 또 대동단계를 해야 되시는 분들도 나오고 간혹 뭐 사회당 뭐 이런 데도 뭐 나오잖아요. 그죠? 꼭 선거 때만 되면은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사회주의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한 뭐 다 합치면 한 5% 정도는 가져가요. 한 뭐 이래저래 다 합치면 한 5%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한 45% 이상이 나오면은 일단 당선권에 간다. 이명박 대통령이 48% 받았죠. 당선권에 간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씨가 45%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뭐 한나라당 후보들, 한나라당 여론조사에 나오는 한나라당의 이제 대권 주자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45%를 넘는 상황이 종종 있는데 이분을 보면은 45%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이제 자력으로 대통령이 되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최근에 흥미로운 여론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 쪽에 이제 무게중심이 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학규 대표 보궐 대첩, 분당 대첩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냥 개선 장군으로 복귀를 했죠. 뭐 지지율이 한 15%까지는 오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일단 그 선거 직후에 여론조사에서 한 15% 나왔어요. 15%에 한 육박하는 13%, 한 14%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이제 반짝하다가 좀 빠지는 듯 했습니다. 빠지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뭐 유시민 대표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정도 수준까지 10%대 초반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선거가 점점 임박해질수록 유권자들이 현실적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학규 후보 지지율이 16%, 19%뭐 이렇게 최근에 6월 달에 한 조사에서는 16%, 19%두 번이 나왔어요. 벌써 이제 박근혜 씨는 뭐 34%? 35%, 4%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16%, 9%면은 상당히 많이 좀 쫓아간 거죠. 이제 문제는 여기가 아니라 3, 4등이 지금 문제인데 3, 4등이 지금 문재인 씨, 노무현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하죠. 문재인 씨,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지금 자서전을 내가지고, 그 파장이 지금 일고 있죠. 뭐 자서전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폭로전이라고 봐야 되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특히 이인규 전 검찰총장, 상당히 지금 뭐 비난의 화살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뭐 이인규 씨 보니까 뭐 나는 예의 없게 한 적이 없다. 난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요. 상당히 예의 있게 했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근데 이제 원래 싸가지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원래 싸가지가 없으니까 자기는 예의 있게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인규 씨는 나 정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최선의 예우를 다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싸가지 없는 거. 뭐 평소 하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아니면 평소보다 더 예의 바르게 했는데 그래도 싸가지 없는 건 싸가지 없는 거죠. 그죠? 까검남, 까칠한 검찰 남자. 아무튼 뭐 그런 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아무튼 이러면서 이 문재인 씨가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에 지금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3등이 바뀌었어요. 3등이 이제 보통 유시민 대표가 해왔는데 문재인 씨가 지금 3등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대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바로 뒤에 이어서 유시민 대표가 이제 7, 8%대 거의 뭐 6%도 안 되는 차이로 이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씨하고 유시민 대표를 합치면은 16%대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19%하고 16%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참 힘드네요. 35%. 이렇게 되면 박근혜 씨 지지율보다 앞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가까이서 얘기하나요? 앞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6%라고 하면 뭐 약간 뒤지는 거죠. 약간 뒤지는데 이제 오차 범위 내에. 물론 이제 한나라당 후보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여전히 한나라당이 막 40%대 초반은 뭐 넘어갑니다. 근데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 지지율을 다 합쳐도 45%가 넘어가진 않아요.
이걸로 봐서는 지금 야권은 뭐 단일 후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누구가 몇 프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결국 단일 후보로 수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후보가 되건 뭐 손학규가 되건 문재인이 되건 유시민이 되건 뭐 이정희가 되건 누가 되건 간에 결국은 단일 후보로 이 지지율이 수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야권 합산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예, 상당히 거기다 이제 단일 후보 단일화라는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지금 뭐 박근혜 후보 안정권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좀 뒤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박근혜 씨가. 예,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서 지금 좋을 게 없죠. 지금 뭐 반 이명박 반 한나라당 감정이 거의 뭐 그죠? 예, 폭발 직전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폭발을 했죠. 폭발 직전이 아니라 그죠?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시사저널에서 지난 6월 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 여기 뭐 아무래도 한나라당의 아성이라는 한나라당 아성이라는 이런 곳인데 거기서 50% 56%인가 되는 유권자들이 다음 총선 대선에서 야권 후보를 찍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물론 뭐 한나라당 지지율도 한 50% 정도 나와요 아직도. 그럼 뭐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이게 대구 경북에서 이 정도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겠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대구에서 이제 야권이 많이 당선되느냐 마느냐 이걸 떠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야권 후보의 지지도가 이렇게 나온다라면은 뭐 부산 경남에서는 뭐 지금 뭐 20석 얘기까지 나와요. 이해찬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총선에서 한 20석까지도 그죠? PK 이른바 부산 경남 지역에서 20석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본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20석 뭐 충분히 해볼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뭐 특히 뭐 부산 지역에 요즘 또 야구도 잘 안 돼가지고요. 야구 안 되면 또 이분들이 정치 쪽으로 화풀이하는 또 이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도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내년은 모르겠네요. 내년은 모르겠는데 내년 4월에 내년 4월이면 더 힘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대호 선수가 FTA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롯데가 돈을 많이 안 쓴다고 안 그래도 부산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FTA가 되는데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이대호면은 뭐 7관왕 막 이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뭐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그런 돈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럼 이제 나가고 그러면은 4월달에 별로 뭐 이런 얘기했다 또 돌 맞을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총선 때 그죠 내년 불안당님 그죠 이대호라는 변수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죠 내년 4월 아마 중순께인데 이때쯤 되면은 아마 부산 시민들 거의 분통이 터지기 직전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복수하자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또 그 지금 감독이 자 이거 또 K 모대 출신이에요. 이거 또 학연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산 분들 잠깐 간혹 만나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K대가 다 말아먹는다고 대통령도 그러든지 그죠? 야구 감독까지 그런다고 뭐 이런 불만도 있던데 뭐 아무튼 지금 뭐 부산 경남 지역 민심 심상치 않습니다. 뭐 호남이야 얘기할 것 같고요. 충청권도 세종시 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뭐 역시 여론이 안 좋아요. 수도권은 뭐 이번에 분당 대첩으로 확인이 됐죠. 거의 뭐 초토화될 지금 상황이고 강원도 안심할 상황 아니죠. 강원도지사 또 야권 단위로 뭐 최문순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은 한나라당이 뭐 거의 전국적으로 전멸할 가능성도 있는 심지어 이제 대구 경북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을 만들어 놓은 게 뭐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대통령 덕분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 있어요. 사실 다음 대선 총선 이거 뭐 우리가 이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지난 3년 동안 얼리버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잠도 안 주무시고 휴일도 없이 이렇게 일해주신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정권은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 주시게 된 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고통이 크긴 하지만요.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박근혜 대표가 살 길은 뭐냐 이명박 대통령하고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당이 아니죠. 뭐 예전에 분당해가지고 좀 재미를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분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기가 안 나가고 다른 사람 나가게 하는 방향. 보통 뭐 한나라당 쪽 과거 역사를 보면 민자당이나 신한국당이나 뭐 선거철 다가오면 대통령은 탈당하는 게 뭐 수순 아니었습니까? 대통령하고 한 배를 타면은 뭐 같이 침몰하는 뭐 그래 탈당해도 선거를 졌지만은 이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탈당을 해왔어요. 그런 걸로 보면은
아마도 이게 선을 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씨가 대통령 돼가지고 뭐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뭐 앙금도 많고 그죠? 예, 또 3년 동안 많이 드신 것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다음에 정권 바뀌면 뭐 시작하자마자 거의 특검 정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뭐 특검 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BBK부터 해가지고 BBK도 결국 뭐 검찰하고 열심히 고스톱 쳐가지고 예, 특히 대통령 그죠? 자리를 놓고 고스톱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고스톱을 쳐가지고 대통령 따먹고 뭐 이랬는데 뭐 이러면 저축은행 뭐 이쪽도 예, 뭐 엉뚱한 쪽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데 뭐 누가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이건? 예, 다 보입니다 지금. 아무리 뭐 검찰에서 생쇼를 해도 이게 지금 그죠? 지금 현 살아있는 과거 권력이 아닌 죽은 권력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가 더 크다라는 거 이건 뭐 누가 봐도 뻔히 아는 얘기고요. 예, 뭐 그 외에 연기금 문제라든지 그죠? 파이낸싱 그죠? 예, 그 문제라든지 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4대 강도 이거 9조 원 들여갖고 뭐 여기저기 드립다 팔았는데 예, 이거 건설 쪽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거 뭐 특검 정국으로 뻔히 가는 거고 박근혜 씨가 뭐 굳이 뭐 또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권 초기부터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죠. 뭐 감옥 가면 더 편하겠죠. 예, 뭐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박근혜 씨한테 뭐 잘 보여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뭐 서로 별로 가까이에서 들이댈 게 없는 사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느닷없이 이제 아마 저는 공천권이라도 당권이라도 좀 잡고 있어야 선거를 지더라도 그죠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좀 살아남을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음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분열을 하거나 분당이 되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이전 투구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러는데 지난 3일날 보면서 공천 뭐 협의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 뭐 보도된 거는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된 거고요. 뭐 지분 나누기를 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공천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공정한 이러는데 공정하다라는 거는 뭐 이게 뭡니까? 예, 그죠? 예, 친박 쪽을 많이 해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딱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동안 뭐 친박이 좀 뭐 이른바 공천 학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총선 때 많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적어도 한 50대 50은 하자. 아니면 뭐 내가 다음에 대통령 할 거니까 우리 쪽에 60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이른바 속칭 뭐 이런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저는 모르겠어요. 뭐 박근혜 대표가 당연히 이제 지금 아직은 당내 주류 세력은 아닙니다. 친이계가 여전히 뭐 아무리 뭐 썩어도 준치고 부자가 망해서 3년은 간다고 아무리 레임덕이라도 기본 뭐 당내에서는 여전히 뭐 이제 친이계가 일정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다음 총선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공천권을 어쨌건 가지고 있고 당대표를 한나라당 쪽 이제 곧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친이계 쪽 대표를 세워놓으면은 뭐 친이계가 싹쓸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선거는 다 지더라도 당권은 계속 쥐고 있으면서 그죠? 박근혜 대표를 압박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선거 뭐 대선에 지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뭔가 조사받으러 가고 뭐 이럴 때 뭐 뭡니까 또 국회 본관 또 점거도 해야 되고 그죠? 뭐 또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도의격대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친이계가 공천권을 이게 쉽게 내줄 상황은 분명히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공천권을 상당히 많이 넘겨주게 되면은 대선 후보 쪽은 이제 박근혜 씨 쪽으로 많이 비중이 가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뭐 박근혜 씨가 뭐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의 입지도 지금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조건에서 이제 국회의원 숫자까지 비슷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당 무게중심이 이제 박근혜 쪽으로 확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경선을 해보나마나 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그럼 뭐 박근혜 대통령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몰라도 일단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뭐 그닥 바람직한 해보지도 않고 이제 접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직 뭐 친이계 쪽에 뭐 그 이러저러한 후보들이 있어요. 뭐 약하다고 그래도 뭐 정몽준 씨도 있고 김문수 씨도 있고, 뭐 오세훈 씨하고는 뭐 좀 사이가 틀어지긴 했는데 또 여차하면 오세훈 씨는 또 뭐 원체 또 변신을 잘하는 변신의 기지 아닙니까? 뭐 친이도 했다가 친박도 했다가 뭐 중립도 했다가 환경운동도 했다가 민변도 했다가 한나라당을 갔다가 뭐 이분은 뭐 어떤 이념적인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오대수, 오대수죠 진짜 오세훈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자 뭐 그죠 그냥 그때 때에 따라서 뭐 이것저것 뭐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예, 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오세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무게 중심을 실으면서 또 막상 또 경선판이 벌어지면 지금 박근혜 씨가 뭐 지지율이 압도적인 것 같지만 결국 30%대고요. 이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권을 넘겨준다는 건 박근혜 어떤 차기론 쪽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무게 중심을 쏠려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건 좀 사실 박근혜 씨야 뭐 나쁠 건 없죠, 그죠? 일단 총선에서 이기고 봐야지. 뭐 그다음에 대선이 있는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당내에서 다습함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명박 대통령이 지원 사격이 그걸 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탈당을 시키든지 대선 후보 된 다음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게 왜 이럴까? 예, 왜 이럴까? 이거 좀 고민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왜 그럴까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예, 이야기를 왜 그런지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왜 마음을 바꿨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